그럴 겁니다. 그거는 이제 기존에 그 지만원 씨 등 일부 보수층에서 5.18을 지나치게 이렇게 왜곡하거나 아주 일면적으로 이해를 갖다가 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조목조목 이렇게 근거를 갖고 반박을 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아주 강렬한 어떤 기억으로 남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저한테는 뭐 전혀 그것이 새롭지는 않습니다. 저는 뭐 1982년에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광주에서 그때 올라온 파리학번들이 그 당시에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이제 영어 좀 하니까 이제 뭐 금남로에 외신 기자들을 갖다가 데리고 이렇게 이 광주 현장을 갖다가 소개를 해줬던 그 친구들이 제 친구들이었으니까 제가 일찍부터 광주에 대한 얘기를 갖다 들었고 그 참상을 이제 듣고 피가 끓고 솟는 기억들을 갖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옥을 2번을 갔습니다. 그리고 무기징역을 받았고 재적을 갖다가 제가 아마 당했고 이런바 이제 민주화 운동 유공자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뭐 아무것도 받은 거 없습니다만은 5.18 전에 이제 5.18 보상법을 계기로 해가지고 5.18 민주 유공자하고 이제 이른바 이제 민주화 운동 유공자를 놓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거는 5.18 이 보훈 관련 법이 5.18 정신과 민주화운동 정신을 갖다 완전히 능멸하고 있더라. 이걸 갖다 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참을 수 없는 어떤 모욕감을 갖다 제가 느껴요. 이게 이거 우리 민주화운동 해가지고 완전히 헛짓거리 했구나. 이 민주화를 갖다가 5.18을 이름으로 이걸 민주화를 갖다가 민주주의를 갖다가 짓밟았구나. 이제 이런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다. 5.18 보훈법은 1990년에 만들어진 이른바 5.18 보상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에 만들어진 5.18 민주유공자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5.18 민주유공자법을 만들기 위해서 2000년에 김대중 정부입니다. 그때 민주화운동 유공자법을 갖다 미리 만들었어요. 그걸 만들어 놓고 이제 5.18 유공자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김학성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5.18 특별법입니다. 그 약칭은 5.18 민주화법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이거 1995년에 이제 만들었는데요. 이 법들이 이제 이 5.18 유공자법 같은 경우는 47차례에 걸쳐가지고 재개정을 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뭐냐면 5.18 5.18 유공자 단체까지 다 집어넣었어요. 사실은 법을 새롭게 제정을 해야 되는데 슬쩍 개정으로 사실은 처리를 갖다가 해놨습니다. 또 어떤 거는 한 20몇 차례에 걸쳐서 개정을 했고 하여튼 그거를 갖다가 뜯어보고 보니까 정말로 이거 참을 수 없는 어떤 이 분노를 갖다가 제가 이제 느꼈는데요. 제 발제문은 59페이지부터 시작되는데 중간 제목이 뭐냐면 5.18 보훈 관련법이 한국 민주주의와 민주화운동을 능멸하다. 이 결론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동욱 위원님하고 똑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훈법을 보니까 이거는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짓거리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차분하게 말씀드리면요. 국가보훈처에 보훈 대상이 쫙 있습니다. 18개가 있어요. 18개인데 실제로는 국가보훈처에서 관련되는 보훈 대상에는 5.18 민주유공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5.18 민주유공자는 국가보훈법의 보훈 대상이 아니에요. 나머지 예컨대 독립유공자, 우선 참전유공자, 이러저런 사람들하고 4.19 사망자 해고자 등은 이거는 국가유공자법입니다. 국가유공자법에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5.18 민주유공자는 여기에는 속하지 않고 따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대부분의 나라들은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보면 국가 유공자들이 국가의 명을 받아서 참전을 해서 이렇게 전사하거나 아니면은 행방불명되거나 그런 사람들이 다 이제 국가보훈 대상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독특한 게 이제 우리는 4.19 이제 그거 사상자들하고 5.18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는 뭐냐면 순직 공무원 뭐 이러저런 거를 갖다가 다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좀 특이해요. 조금 비슷한 거는 뭐냐면 중국인데 중국은 이제 뭐 혁명 열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면 원래 이제 4.19 그 혁명 유공자는 중국으로 치면 혁명 열사하고 비슷한 어떤 그 대우를 갖다가 이렇게 해줬습니다, 사실. 근데 나중에 5.18 민주유공자는 원래는 이게 아니었고요. 5.18 보상법이 1990년에 만들어졌을 때는 그때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노태우 정권이 출범하면서 이제 민주화합 추진위원회가 이제 건의를 했는데 그 건의가 뭐냐면 강주 사태 악범이 조속히 치유되어서 국민화합을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건의를 받아가지고 이 1988년 4월 1일 날 노태우 정부가 이제 광주 사태 치유를 위한 정부 발표문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 내용이 뭐냐면은 광주 사태는 당시 구체적 사태 진정과는 별개로 여기서 엄청난 어떤 폭력이라든지 이러저런 것들이 일어났는데 어쨌든 구체적 사태 진정과는 별개로 나라의 정치 발전이라는 큰 의미에서 볼 때 광주 학생과 시민의 민주화를 위한 우리가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요거를 가지고 이거 민주화 운동으로 이제 인정받았다 이런 얘기인데 맞습니다. 구체적 상대 진정과 별개로 이게 민주화를 위한 노력을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공식 입장이 맞아요, 사실은. 자,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사상자 이외의 사망자, 그러니까 그동안 발표된 사상자 이외의 사망자나 부상자가 더 있는지 다시 신고받겠다. 그 다음에 사망자의 유가족과 부상자에 대해서 성의 있는 지원을 하며 재원은 정부 예산과 광주 사태 치유에 동참하는 국민 성금으로 충당하겠다. 그 다음에 유가족 자녀에게 치료를 알선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이제 국민 화합 차원에서 이제 정말 너그럽니까 서로 국민 모두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아픔을 싣고 모두의 명예가 존중되는 가운데 국민 대화합을 이루는 일에 동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된 겁니다. 이게. 자, 근데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저 아랍에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사막이 굉장히 추워요. 대사람이 텐트를 칩니다. 그런데 낙타가 추우니까 내 머리만 좀 집어넣어 줘. 이렇게 해서 머리를 집어넣어 줬더니만 나중에 몸통을 집어넣고 나중에 몽땅 들어와가 주위 내쫓았거든요. 착하게 지금 이제 5.18 유공자법이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뭐냐면은 국민 화합 차원에서 이제 그 민주화운동 일환으로 보고 그게 돼가지고 우리가 배려를 하겠다. 뭐 그러면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90년에 이제 법을 만들었는데 그때 법의 목적이 뭐냐면 1980년 5월 18일을 제정한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동불명된 자 또는 상해를 입은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그 다음에 뭐 이러저런 실질적 보상을 해서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의 이 과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1990년에 이렇게 됐거든요. 이게 자 근데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변질 이건 이제 40몇 차례 걸쳐 개정이 됐고 자 이게 뭐냐면 문재인 정부 말기에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이게 2021년 6월 8일법입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제1조 목적은 그대로입니다. 1980년 5월 18일을 정한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상해를 입은 사람 돼 있는데 여기에 5.18 민주화 운동이 있잖아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그 앞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5월 18일을 정한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냐 이렇게 나왔는데 2021년 6월 8일 법에는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법 2조에다가 정의를 어떻게 했냐면은 정의를 갖다 어떻게 바꿨냐면 5.18 민주화 운동을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민주화 운동을 확 늘려나왔습니다. 바로 여기서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이나 여기에 하여튼 뭐 구멍을 엄청 넓게 넓혀 놓은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막 들어갑니다. 아까 왜 서훈이 5.18 관련자다 이렇게 질문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요 방식으로 해가지고요. 1979년 12월 12일을 갖다가 안에 집어넣으면서
서훈씨나 그 이해찬이나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들어간 겁니다. 사실은. 이게. 또 있습니다. 관련자에다가요. 수배 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도 집어넣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 2021년 6월 8일 어떤 5.18 보상법 보면은요, 거기에 보면은 그 제2조 정의가 있고요. 정의에 이제 1212 사태를 갖다 집어넣고 그 밑에다가 이제 관련자가 어떤 사람이냐 해가지고 이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한 사람, 그 다음에 상해 입은 사람, 운동으로 인해 가지고 뭐 질병을 앓거나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 이거는요 민주화 운동 관련자 유공자도 적용되는데 5.18은 뭐가 있냐면 거기다가 5.18 민주화 운동 관련해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 그 다음에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수배 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 그 다음에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공소기간. 그 다음 연속 판결. 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간 겁니다. 이게. 자, 그 다음 부상자도 또 있습니다. 부상이 1급부터 12급까지가 있어요. 14급까지가 쭉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뒤에 보면은 대략 한 70.5%는 12급, 13급, 14급이에요. 상대적으로 경미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5.18 부상자 단체를 만든다 그러면요 중상자들 있잖아요. 중상자들이 숫자가 많겠습니까? 경상자가 많겠습니까? 경상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을 부상자는 어떻게 할 거냐? 인후보정 방식이에요. 30몇 년, 40몇 년 전에 이 엄청난 어떤 그 혜택이 나오거든요. 이게 혜택이 아까 보상금은 별거 아니라 그랬는데 이공기관이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보상금 별거 아니에요. 문제는 그 뒤에 말입니다. 교육지원, 의료지원, 무성지원은 뭐 그다음 그것들이 쭉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부상자로 인정만 받으면 그게 뭐 13급도 좋고 14급도 좋아요. 부상자로 인정만 받으면 활짝 꽂힙니다. 이게. 아니 그렇게 되는데 그걸 갖다가 또 인후보정 방식으로 하면은 너무 쉽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 문제가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데요.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 처음에 법 취지는 국민 화합을 위해 가지고 이제 뭐냐면 아픈 놈을 치유하자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 직할 시장을 그 위원장으로 해가지고요 보상자 심의위원회를 만들었거든요. 이게. 아니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이게 국가유공자 관료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국가유공자 관료로 올라가면요. 그러면 당연히 국가보훈처가 공적들을 갖다 성실하게 심사를 해야 돼요. 이번에 4.19 그 인주유공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이번에 또 31명이 얼마 전에 포상이 됐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의 어떤 공적 조서를 갖다가 국가보훈처가 아주 엄밀하게 심사를 했어요. 왜? 국가보훈 대상이니까. 그런데 지금 5.18 민주유공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가보훈처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혜택이 많습니다. 보상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니까 말입니다. 사망자하고 말이 행불자 이런 사람들하고 뭐 보면은 뭐 비슷한데 여기에는요 다른 어떤 그 애매한 무슨 관련자라 그래가지고 뭐 희생자라든지 부상자 이런 건데 부상자나 경미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희생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희생자로 보면은 다 바로 규정하지 안 해놓고요. 그 뒤에 보면은 시행령으로 쭉 내려가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걸로 인해 5.18 민주운동과 관련해가지고 생계의 곤란을 입었던 사람 이런 내용으로 딱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고무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간단히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5.18 보상금은 뭐 그거는 뭐 이제 그거는 뭐 다른 어떤 일반 어떤 보상금 뭐 이렇게 사망자라든지 그 행불자하고 뭐 비슷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기서 행불자가 특이한데, 예, 행불자가 83명이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이게 민주화운동 유공자법에도 거기도 이제 그 행불자가 들어있는데 딱 민주화운동으로 하다가 행불자로 인정된 사람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5.18은 83명이나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이 행불자는 뭐냐면 안매장을 전제로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한 명도 지금 활개를 못한 거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떤 모순적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억 3천만 원 정도의 어떤 그 보상금을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5.18 특별법인데 이게 이제 95년에 이제 그 김영삼이 만들었는데 그때 뭐냐면 법목적에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 행위라는 말을 그때 집어넣었고요. 요 말을 갖다가 그 2021년에 요걸 갖다가 5.18 그 유공자법하고 보상법하고 그냥 그대로 딱 옮겨온 겁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저는 그래서 민주화운동의 어떤 유공자하고 그 다음에 5.18 민주유공자를 갖다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5.18 민주화운동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특권계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바로 그래서 제가 참을 수 없는 어떤 모욕감을 느낀다고 하는 이유가 사실 거기 있습니다. 저도 감옥에서 1986년 그때 2월에 들어가서 감옥 안에서 그때 5월이 되면 우리가 그 감옥에서 단식 투쟁도 하고 그때 5.18 그때 이제 추모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를 죽여주자 하면서 이제 그냥 감옥에서 이걸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걸 갖다가 했습니다,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은요, 지금 5.18을 어떤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유공자로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흘린 핏값으로 지금 그걸 갖다가 지금 맛있게 독식을 하고 있다고 제가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저기 70페이지에 보면은요, 5.18 보상하고 민주화 보상 비교해보면요, 민주화 보상법에는 7조가 보상금이고 8조가 의료지원금이고 제9조가 생활지원금 이게 전부입니다. 자, 그런데 5.18 유공자법에는요, 보상금 외에도요, 이상의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그 다음에 대보도 있습니다. 저희. 그 다음에 양로지원, 양육지원, 수송시설의 이용지원, 그 다음 제88조의 보건등 이용지원, 주택 우선공급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입니다. 4.19 지금 5.18 민주유공자들하고 특히 어떤 사망자나 행불자들에 대해 가지고 4.19 혁명의 사망자 뭐 이런 분들하고 비슷해요. 국가유공자하고 그건 비슷합니다. 이게. 근데 여기 이제 문제는 이 부상자들인데 이 부상자들이 1급부터 지금 14급까지 쭉 있고요. 70페이지에 쭉 있습니다. 이제 경미한 어떤 사람들이 이제 다양한 혜택을 갖다가 이제 보고 있고요. 그 관련자 중에는 결국 5.18에 적극 참가한 사실이 원인이 되어 생업 등에 종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가 볼 때 이 정도면 5.18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다 아마 여기에나 대충 말입니다.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자,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여기 제가 볼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그 단체인데 이게 제6장에 단체 설립 및 지원 이게 들어가 있고 여기에 55조부터 83조까지 무려 29개 조합이 사실은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자, 이 단체는 뭐냐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고 보조금을 갖다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을 갖다 할 수 있는 어떤 그 권리가 생기는데 여기에는 뭐냐면 5.18 민주 이런 부상자회가 있고 유족회가 있고 그 다음에 공로자가 있어요. 근데 유족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이해해 줄 만합니다. 유족회는. 근데 문제는 부상자하고 공로자 같은 경우는 이거는 사회적 합의를 하니 벗어나는 겁니다. 사실은. 4.19 의거로 해가지고 어떤 사망했거나 중상을 입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국가적으로 챙겨줘야 된다. 이런 컨센서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5.18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사망하거나 뭐 이런 분들에 대해 가지고 중상을 입었던 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국가가 챙겨줘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아마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가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이제 부상자하고 이제 공로자인데 그동 뭐냐면은 이거에 대한 보상금을 준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혜택을 줬고 그 다음에 단체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단체에 대해 가지고는 수익사 보조금, 국공유재산 우선 매각 이러저러한 어떤 권리를 갖다가 다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의 어떤 선거관리 규정들을 보면요. 이 선거관리 규정이 굉장히 허술합니다. 이게 공직선거법하고 달리 굉장히 허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부정비리가 이렇게 쌓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결론 제 73페이지인데 그냥 그걸 이제 읽고 그냥 마치겠습니다. 결론, 국가유공자법의 보험 대상은 대체로 2년이나 정판을 초월한 비교적 흔치 않은 사회적 합의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5.18 민주유공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도의 법으로 이제 보험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5.18을
관련자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가지고는 1988년에 국민대합을 위한 사고 이해 용서와 상처 치유 명예 회복 차원에서 시작됐어요. 그런데 민주당의 정치적 승리에 따라서 사회적 합의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5.18을 핵심 상징 자산, 즉 정권 정통성을 기반으로 경쟁 상대 혐오의 근거로 하는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5.18 관련자는 조선시대 반정공신 내지는 최상위 국가유공자 반열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사회적 합의하에 국가유공자로 되어가는 4.19 혁명 관련자를 제외한 다른 많은 민족운동 관련자와는 격이 다른 존재가 됐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사회적 특권 계급이라고 해도 제가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그 5.18 민주유공자 대상자, 특히 부상자하고 희생자는요, 이 규정은 부정이 일고 들어올 빈틈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4.19 혁명 유공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어요. 숫자가 월등히 많습니다. 4.19 혁명 한 800 몇십 명 됩니다. 지금 이제 이거는 보상받은 사람이 5,807명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의 국가보훈처에서 관리되는 보훈 대상은 4,800명 가량 됩니다. 그리고 관련자 단체가 주무르는 어떤 이권인데, 이건 예산지원과 수익사업인데, 이게 이권은 굉장히 편대발해서 단체 운영에 대한 법적 통제는 아주 부실하기 때문에 이거 부정비리의 공모전이 되기에 딱 좋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법 아닌 법, 이 쓰레기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문재인 정부 때 다 만든 겁니다. 야, 이 쓰레기 법을 만든 한국 정치, 특히 민주당과 민주화운동과 5.18 민주화운동은 스스로 자신의 가치와 조동을 훼손해서 그 도덕적 수준을 장막하게 드러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어떻게 할 거냐? 아니, 그런데로는 원래 이제 문재인 때 통과시킨 5.18 보상법, 5.18 유공자법, 이거는 싸그리다 제가 볼 땐 폐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내년 총선 이후에 할 일이고요. 그 전이라도 국가보훈처럼 5.18 유공자법하고 5.18 보상법, 민정보상법의 적용 대상과 그들이 국가나 지자체나 공공기관 등으로 받던 다양한 혜택, 특히 그 채용시험 가점, 그런데 이것도 말이에요. 만점에 10%를 받는 사람이 있고 만점에 5%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점에 10%는요 다 당사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사망자라든지 이상한 배우자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 숫자가 많을 수가 없는데 만점에 5%를 받는 사람들은요, 이 부분이 이게 굉장히 숫자가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점에 5% 만만치 않잖아요. 자, 근데 문제는 이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인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이게 지금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제가 볼 때 국가보훈처가 당장 밝혀야 됩니다, 이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기획재정부라고 지방자치단체들이 그 공공기관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제가 볼 때는 다 이게 직결을 다 직계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지금 또 5.18 단체 같은 경우는요, 제가 볼 때는 회계감사 조항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실태조사하고 정보공개 뭐 이러저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을 만들면서야 이거는 부정비리 복과전이 될 가능성이 있겠다 해가지고 이런 조항들을 갖다가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법에 입각해가지고 국가보안처가 내가 볼 때는 회계감사하고 실태조사 이걸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5.18 단체 선거는 공직선거법을 준용을 해야 됩니다. 이거 5.18 단체 일반 회원들이 다 원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5.18 유공자 공적 조서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4.19 혁명 유공자들처럼 아주 엄밀하게 검증을 해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 정부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5.18 관련해서 이동욱 위원님의 그런 발표, 스탠스에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5.18 관련된 특히 문재인 정부가 통과시킨 이 법들은 제가 볼 때는 법이 아닙니다. 쓰레기 법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그 법 고치기 전에 국가보훈처가 이 법으로 지금 부여한 여러 가지 회계감사나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